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 하나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로 PPT 없이 강연하고 박수 받는 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술자리에서 어떤 박사님 한 분 만나 뵀는데 날 보더니 홍기빈 씨가 그 홍기빈 씨냐 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아보시냐 그랬더니 옛날에 홍기빈이라는 사람이 뭐 강연한다고 그러길래 와서 갔더니 뭐 PPT도 없고 그 종이 한 장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껄렁껄렁 올라와 가지고서 2시간 동안 그냥 막 혼자 떠들고 사라지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강연할 때 PPT를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PPT 없이 강연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강연에서 PPT를 써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PT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회사나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PPT 만드느라고 막 밤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PPT를 써야 할 때하고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PPT를 꼭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15분 안에 투자자를 설득해서 돈을 뜯어내야 되는 때입니다. 즉, 확실하고 강력한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막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집약해서 줘가지고 확실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나가야 될 때, 이때는 PPT가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PPT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어주고 그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요? 몇 년 전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 영화에 보면은 인셉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을 인셉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마치 컴퓨터가 파일을 복사하듯이 정보를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주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온다고 해서 꼭 그게 머릿속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주름이 남아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인셉션, 사람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심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PPT로 쭉 어떤 정보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사람이 직접 그 사람 머릿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PPT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말하는 사람 화자의 강력한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이때가 바로 PPT 없이 강연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강연을 해야 할 때 이제부터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채춤 출 생각하지 말고 슬랩스틱 코미디 할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할 적에 이렇게 PPT를 틀어놓고 강연을 할 적에는요, 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냐면요, 일본 말로 왜 스바라시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아주 퍼펙트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흠결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걸 부채춤에 비유를 해요. 부채춤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시겠지만은 저같이 별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앞에서 부채춤 추는 무용수들이 어떻게 우아하게 추시든 간에 대부분 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PPT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PPT 없이 강연을 하는 순간은요, 여러분이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까놓고 얘기하면은 청중들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고 똑똑한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홍기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뭐 멋있어 보이느냐, 1도 관심 없으시죠?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처럼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던지고 5만 가지 쇼를 다 하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청중의 머릿속에 그 두뇌에다가 확실한 주름을 남겨놓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집약해서 말하자면 부채춤 추실 생각하지 마시고 슬랩스틱 코미디 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팁을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룰인데요.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한 번의 강연이나 연설에서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요, 딱 하나입니다.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아이디어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거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아놓고 좀 풍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서 그럼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버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연의 목적은 주름을 남기는 것이니까 딱 하나의 아이디어만 전달하시도록 합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요, 새끼를 칩니다. 영어 단어에 세미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주 힘이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세미널하다는 형용사를 쓰는데 그 사전적인 뜻은 새끼를 친다, 번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셉션 그 영화의 경우처럼요, 확실하게 주름을 하나 남겨놓으시면은 그 아이디어는 새끼를 치면서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풍부한 다른 아이디어들까지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하나의 아이디어, 딱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두 번째 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이야기를요, 인정사정 없이 다 쳐내십시오. 가지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딱 줄기 하나만 남겨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팀 로빈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그 사람이 92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플레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블랙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할리우드의 제작자들이 보통 어떤 시나리오나 영화 아이디어를 들을 때 하는 25초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 선생님 그 아주 좋은 영화 아이디어 하나 가져왔습니다. 누가 이러면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5초 안에 설명하라 라고 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자들은 25초 동안 들으면은 이게 어떤 영화고 누구를 캐스팅하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강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25초 안에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모든 가지를 다 쳐내는 게 우선 제일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팁입니다. 그 한 문장이 아무렇게나 만든 밋밋한 문장이다,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그 강연 포기하십시오.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엣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문장에 엣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 바이트라고도 합니다만 뭔가 확 와가지고 하는 뭔가 날카롭게 꽂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할게요. 여러분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줄여봤더니 한국전쟁은 남침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무슨 엣지가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고 이제 다 밝혀진 얘기인데요. 엣지가 있다는 건 이런 경우겠죠. 유엔군은 왜 38도선을 수복한 뒤에 계속 북으로 진군했을까? 만약에 한 문장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고 상당히 복잡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한 문장에 엣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한 문장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라고 하는 건 집중점이죠. 이 얘기 왜 하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포인트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심청전을 우리가 요약한다고 해봅시다. 아주 무능한 사람이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웃으려고 한 얘기지만, 심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게 뭐야? 어쨌다는 거야? 뭐 예수님이야? 자, 이렇게 요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청이 이야기에 포인트가 나오려면요, 심청은 효녀라서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지만 결국 살아나서 눈뜬 아버지와 해우하였다. 이렇게 해야 문장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강연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엣지가 있는 문장을 만드는 법, 포인트가 있는 문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훈련 방식이 있는데요.
남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겁니다. 글 잘 쓰시는 분들이 글 쓰기 위한 그 훈련으로 드는 게 있죠. 다독, 다상량, 다작이라고 있는데 거기 다독이 있잖아요. 많이 읽어야 글을 잘 씁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아주 지루하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루한 얘기들을 그 속에서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엣지를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지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라는 반면교사의 그 가르침을 항상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엣지 있고 포인트 있는 중심 문장 하나가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 다음에는 아까 잘라냈던 가지들 있죠. 가지 이야기들을 얼기설기 붙여가지고 이제 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가지 경우마다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가지를 붙일 때요, 주인공의 숫자를 셋 이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사실 뭐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뇌과학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런저런 강연을 하면서 강연하다가 뭐 대성공을 거둔 때도 있었습니다. 막 부흥회처럼 돼가지고 막 그 돈과 모자가 날라올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땐 망해가지고 이렇게 야유를 받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비교한 저의 경험칙인데요, 주인공이 3명을 넘으면은 사람들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3명을 넘는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셔야 될 때는,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없이 얘기할 때는 주인공을 셋 이상 등장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왜 이런가 제가 관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그 인지 구조가요, 등장하는 인물이 셋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세 덩어리로 잘라서 정리를 해요. 이를테면 주인공이 5명이다 그러면은 2명, 2명, 1명. 10명이다 그러면은 2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세 덩어리로 잘라서 한 번에 사람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인공 숫자는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지 쳤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실 적에 굵직한 줄기의 주인공을 셋 이상 등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 된다면 개념을 3개 이상 등장시키지 마시고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메시지도 3개 이상 등장시키지 마시고, 인물이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3개 이상 등장시키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면은 사람 머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경험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토스 혹은 페이소스, 영어로는 페이소스라고 하는 것, 이걸 석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토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수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방식에는 로고스라는 게 있고 파토스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 호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인데요, 파토스는 사실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주관적 감정이라든가 이래서 감성에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파토스라고 해요. 그런데 PPT를 쓰는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사실 파토스가 나오기 좀 힘든데, 한 사람이 PPT 없이 직접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파토스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다면적입니다. 로고스도 굴러가지만은 파토스도 굴러가고요, 동시에 또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런 게 사람의 두뇌인데, 여기에서 로고스로만 일관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파토스를 섞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PPT 없이 강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는 그 듣는 사람의 두뇌에 주름을 남기는 거죠. 한 가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이 주름을 남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파토스,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나의 주관적 느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섞어 가지고서 한 번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마다 적절하게 섞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설픈 유머 쓰지 마십시오. 유머라는 말의 어원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유머라는 말은 사실 웃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옛날에 의학 이론에 있었던 그 4대 체액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몸에 흐르는 체액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뜻이에요. 웃긴다라든가 사람을 뭐 깔깔깔깔 만든다, 이런 뜻은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를 할 때는 유머를 좀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룰을 또 어디서 다들 보셔가지고 막 그냥 썰렁한 유머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써서 넣게 되는데 이 듣는 사람은 무척 괴롭습니다. 자, 파토스는요, 유머도 파토스가 될 수 있지만은 파토스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할 적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이야기만 전달하지 말고 중간에 자기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기탄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감정은요, 제가 보기엔 유머보다는 좌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감정들인데 이걸 솔직하게 진실하게 전달하는 게 어설픈 유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렵게 들리죠? 아우,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PPT 없이 전달을 하는 사람은요, 부채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고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온몸을 던져서 자기가 바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듣는 사람의 머리에 두뇌에 주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자기가 이 대목에서는 솔직히 너무 좌절이나 답답함과 슬픔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서 저는 가슴이 뛰고 뭔가 큰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밝은 표정으로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전달을 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두뇌에 주름을 남기는데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상 제가 그 뭐 짧은 경험이지만은 그 PPT 없이 강연하는 사람으로 제가 뭐 유명하달까 악명이 높달까 뭐 이런 저런 축에 들어가는데 제 그 짧은 경험을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강연하는 모습을 혹시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은 제 강연장에 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유튜브에 남아있는 걸로 하나 권해드릴 게 있어요. 제가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가지고 40분 동안 제가 강연을 한 게 있었는데 그날 논스톱으로 그냥 40분 동안 통으로 그냥 강연한 겁니다. 편집 거의 없이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40분 제가 그냥 그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썩 훌륭한 강연이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홍기빈 씨는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식으로 강연을 하는구나 좀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갈고 닦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뭐였더라? 호시탐탐 스탠바이 계속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예, 다음번에도 삶의 지혜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뵐까 합니다.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